돈이 보이는 투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매주 금요일 이 시간에는 저희가 ETF 시장 동향을 한 번에 쭉 정리하면서 시장에서는 어떤 것들이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지 그 동향 확인해보는 시간이죠. 자, ETF계 백종원 오늘도 함께합니다. 미래에셋자산운용 ETF 운용 부문의 김민 본부장 모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예. 한 주 못 뵈가지고 너무 아쉬웠는데. 예, 죄송합니다. 예. 그 회사 일이 좀 있다 보니까 마음은 너무 빨리 오고 싶은데 네. 또 회사 일이 있다 보니까 알겠습니다. 좀, 그럼 2주 동안의 내용을 좀 이렇게 함축해서 오늘 가지고 오실 네, 걸 텐데요. 그렇습니다. 올해 상반기를 좀 먼저 정리를 해보면 ETF 시장 속에서 어떠한 ETF가 수익률을 좋았나? 뭐 2차 전지 들어갈 것 같고요. 네, 순위가 맞습니다. 좀 궁금한데요. 예, 반도체 들어가고요. 네. 2차 전지 들어가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나스닥, 코스닥이 글로벌리 굉장히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. 네. 나스닥, 코스닥도 들어있고요. 계속 이 부분들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러면 자세하게 좀 볼까요? 어떤 ETF가 수익률이 가장 좋았나요? 네, 1위는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레버리지 ETF입니다. 반도체. 예, 레버리지다 보니까 뭐 기본 수익률 플러스 곱하기 2이다 보니까 크게 오른 것 같고요.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설명드리기 전에 그 반도체에 대해서 또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반도체가 요새 왜 핫한지. 네네. 네. 그리고 반도체가 어떻게 나눠지는지 몇 번 말씀드리긴 했지만요. 간단하게. 일단 반도체는 메모리와 비메모리가 있고 네. 메모리는 뭐 삼성전자가 대장이고요. 비메모리 안에는 팸리스와 파운드리 그리고 IDM이 이렇게 있습니다. 네. 팸리스는 이제 설계를 위주로 하는 회사들이고요. 제가 왜 팸리스를 말씀드렸냐면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팸리스 종목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. 그래서 엔비디아라든지 네. AMD 등이 들어있다 보니까 수익률이 118% 이렇게 높은 수익률을 상반기에 보였고요.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스닥 100 지수 ETF입니다. 이것도 레버리지네요. 네, 그렇죠. 레버리지 곱하기 2는 기본적으로 가고요. 나스닥 100을 말씀드리면 이 지수가 빅테크 지금 세븐이라고 말씀드리죠. 네. 마이크로소프트, 엔비디아, 그다음에 아마존, 뭐 구글, 메타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나스닥 100의 빅테크 세븐이 55%나 담겨 있습니다.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만약에 뭐 챗 GPT다, AI다 이런 부분들 많이 고민을 하시고 계시잖아요. 나스닥 100을 사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나쁘지 않은 대안인 것 같습니다. 네. 예. 이어서는 예, 세 번째는 뭐 말씀드린 코스닥 150인데요. 2차 전지 소재, 그다음에 엔터테인먼트가 아주 상반기에 많이 오르면서 네. 코스닥 150 선물 레버리지, 이것도 레버리지입니다. 80% 올랐고요. 그리고 7위가 이제 레버리지 ETF 있다가 이제 그냥 일반 지수 ETF가 타이거 2차 전지 테마 ETF입니다. 2차 전지가 예, 2차 전지가 78%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. 예,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보였죠. 네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10인데 코덱스 미국 팡 플러스라는 ETF가 있는데 이것도 빅테크처럼 네,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팡이라고 하면 페이스북, 옛날에 메타, 지금 메타죠. 애플, 엔비디아, 구글이 들어있는 그런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상반기를 쭉 정리해보면 여러분들도 바로 뭐 눈치채셨겠지만 반도체 2차 전지 플러스 그러니까 뭔가 이제 IT 쪽에 있어서 그리고 미래 산업에 관련한 그런 섹터들의 움직임들이 가장 강했고 그런 시장들에 대한 수익이 가장 좋았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. 자, 이 가운데서 지금 뭐 테슬라 이야기도 잠깐 하셨고 2차 전지 얘기도 하셨는데 전기차 관련해서는 뭐 시장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지금도 사실 거의 뭐 개화기에서 그렇죠. 조금 한 발자국 네. 뛴 정도인 거잖아요. 네. 앞으로 전기차 시장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? 그 제가 리포트를 봤더니 연간 신규 생산되는 차량이 9천만 대라 그러더라고요. 9천만 대? 네, 9천만 대. 네. 예, 너무 크다 보니까 네, 9천만 대인데 네. 글로벌리 그렇습니다. 근데 2022년도에는 1,500만 대 전기차가 생산이 됐고요. 그리고 올해 말 추정치입니다. 1,900만 대. 그리고 4년 뒤에는 4,100만 대를 예상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전기차의 침투율이라 부르는데 이제 화석 연료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9천만 대 중에서 2020년도에는 뭐 19% 정도 얘기하고 있는데 4년 뒤에는 42%의 전기차가 이렇게 움직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네. 2차 전지라는 전기차는 계속 우리가 봐야 될 섹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지금 보면은 전기차가 전체 차량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10%대, 거의 이제 20%를 향해 가고 있는데 향후에 2027년 정도 되면은 그 전체 차량에서 전기차 비중이 한 40% 이상을 그렇죠. 넘어설 것이다. 그런 관련된 시장은 지금보다 그냥 단순 계산해도 2배 이상의 성장을 맞습니다. 보일 수 있다라는 건데 전기차 중에서도 사실 가장 주요한
네네. 부품이기도 하고요. 가장 비싼 부품이기도 그렇죠. 한 게 배터리입니다. 맞습니다.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여전히 시장에서 굉장히 뜨겁습니다. 맞습니다.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좀 네. 보실까요? 또 2000년도 간단히 또 이걸 정리를 해드리면 2000년도가 좀 밸류체인이 복잡하거든요. 네.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2차 전지는 완제품인 배터리 셀이 있죠. 그래서 그게 우리가 잘 아는 LG 솔루션, 뭐 SK 이노베이션, 삼성 SDI가 있고요. 그러면 이 완전체를 만들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부품이 필요합니다. 그걸 소재라 부르는데 소재는 네 개가 있습니다. 그래서 네 개가 양극재, 음극재, 분리막, 전액 이렇게 있습니다. 그러면 이 부분들을 또 간단히 2차 전지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시면 양극재는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온이라는 친구가 있고 이 친구가 이제 양극재고 그다음에 음극재가 있습니다. 음극재가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그럼 이온이라는 친구가 집에서 회사로 가는 것이 충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거를 빨리 이동하는 게 이제 전액이고요. 그다음에 그거 집인 양극재와 음극재를 나누는 것들을 분리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러면 전체에서 보통 저희들도 집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소재 중에서 4개, 4대 소재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양극재다. 근데 이 양극재가 올해 아주 많이 올랐죠. 그래서 에코프로 BM이라든지 포스코 퓨처스를 보시면 뭐 굉장히 크게 올랐는데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배터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품이 이 양극재인데 그러다 보니까 양극재가 크게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양극재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양극재는 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한국이 뭐 중국을 넘어서 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포스코 퓨처엠이 거의 뭐 기술력은 최상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런 회사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양극재의 수직 계열화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. 네. 그래야지만 미래에 있어서도 그 2차 전지 안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원자재, 그러니까 포스코 인터나 포스코를 통해서 원자재를 조달하고 그다음에 포스코 퓨처스를 통해서 양극재를 만들고 그리고 폐배터리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생산을 하는데 이 순환 구조를 이제 포스코 하이메탈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이렇게 수직 계열화를 많이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배터리 안에서도 2차 전지 안에서도 그 소재 속에서도 이렇게 뭔가 자세하게 시장에서는 이쪽이 올랐다가 이쪽이 올랐다가 다양한 이슈와 함께 주가의 상승세 그리고 그 산업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말씀해 주셨던 내용 중에서 그렇다면 2차 전지 그 소재에만 좀 특화된 ETF도 있다고 들었어요. 어떤 ETF가 있을까요? 현재는 3개 ETF가 상장되어 있고요. 네. 가장 최근에 상장된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타이거 2차 전지 소재라는 ETF인데요. 네. 이 ETF의 특징은 아까 말씀 양극재 3대장 포스코 퓨처스, 에코프로 BM, 그다음에 LNF 그리고 수직 계열화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어우러진 ETF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. 개인이 어저께 뭐 380억 매수가 들어왔습니다. 두 번째로는 코덱스 2차 전지 핵심 소재 10이라는 ETF인데 이 ETF도 핵심 소재를 아주 잘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두 개가 다 핵심 소재인 2차 전지를 잘 반영하고 있는데 특징은 이제 포스코 홀딩스가 코덱스 2차 전지 소재에는 없고 타이거에는 있습니다. 이 차이가 있는 거고요. 네. 그리고 세 번째로는 2차 전지 소부장 4월 25일에 상장되었는데 시가총액은 가장 큽니다. 근데 2차 전지 소부장 같은 경우에는 다 좋은데 좀 아쉬운 부분들이 이제 부품과 장비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SKC라든지 WCP 같은 종목이 들어가 있다는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세 개의 ETF가 굉장히 2차 전지 소재를 잘 담고 있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사실 2차 전지 뭐 일부 개별 종목들을 투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지만 나는 뭐를 사야 될지 모르겠다. 포스코 그룹주에 있는 종목도 사고 싶고 에코프로 그룹주 안에 있는 종목도 사고 싶은데 요거 개별 종목 사는 것보다는 한 바구니에 넣어서 조금 뭔가 그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2차 전지 소재 플러스 뭐 일부 부품 관련한 종목들도 함께 담겨 있는 ETF 3가지 소개해 드렸고요. 2주 만에 오셨는데 다음 주에는 계속 오실 거죠? 네, 다음 주에도 계속 좋은 정보들 그 ETF계 백종원 쉽고 알차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맛집이라고 할 수 있는 ETF만 소개시키도록 알겠습니다. 우리 본부장님께서 사실 방송 욕심을 좀 많이 가지셔가지고 요거를 잘해보고 싶으신데 요거 생각보다 쉽지 않죠? 네, 백종원 선생님도 방송 오래 하셨어요. 네, 우리 맞습니다. 또 김민 본부장님도 방송 오래 하셔서 ETF 시장에서 정말로 백종원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보겠습니다. 돈이 보이는 투자의 시간 미래에셋 자산운용 ETF 운용 부문의 김민 본부장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